외국인과 기관의 선택 시간입니다. 오늘 수급 들어오는 종목들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볼지, 따라 살지 말지 투자 전략 이어가 볼게요. 6개의 종목으로 압축이 됐는데 보시다시피 이 지주사, 저 PBR 관련한 종목에 대한 수급이 들어온다. 오전부터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수급주 보시면 KT, KB금융, 한화 등의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특히 수급 쪽에서 눈에 띄는 종목이 바로 KT예요. 지금 눈에 띄는 이유가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43거래일 연속해서 매수하고 있습니다. 지금 2달 가까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수급 눈여겨봐도 되는 건지 잠시 후에 점검해 보도록 하겠고요. KB금융도 금융주 중에서는 외국인이 가장 많이 담고 있는 종목입니다. 외국인이 8거래일 연속, 기관이 9거래일 연속해서 매수하고 있습니다. 반도체주 가운데서는 TSE가 이름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엔캠도 외국인 쪽에서의 우호적인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화는 기관 쪽에서 지금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에코프로 BM, 어제 저희가 점검을 했었는데 오늘은 에코프로가 러브콜을 받으면서 다시 한번 수급에서 긍정적인 흐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자, 이들 종목들의 주가 흐름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흐름이 좋은 상황이죠. 모두 다 빨간불을 켜고 있고요. 그중에서도 탄력이 가장 좋은 쪽은 한화 12% 급등, 그 밖의 종목들은 7%, 5% 흐름 좋고요. KT와 TSE가 3%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섯 개의 종목들을 먼저 확인했고요. 두 분과 함께 전략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이코노미 스토리의 김태성 본부장,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외국인 수급부터 보겠습니다. 과연 이 종목들을 왜 산 건지도 궁금하고 우리가 따라 사도 되는지 이게 더 관건입니다. KB금융과 KT 준비해봤는데요. KB금융부터 두 분께 의견을 여쭤봤습니다. 저 PBR 관련주 옥석 가리기가 한창 진행 중인 상황인데요. 외국인이 금융주 중에서도 KB금융을 가장 많이 사고 있다. 이거 매력 있게 봐도 되는 건지 김태성 본부장님의 한 줄 평부터 열어보겠습니다. 고민, 그리고 또 고민이라고 남겨주셨는데 네. 왜요? 뭐가 고민이십니까? 가는 걸 보고 있자니 사야 될 것 같은데 또 시기를 고려해 보자니 네. 또 지금 사게 되면 또 굉장히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또 배당 기준이 좀 걸린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네. 같고, 일단 전체적으로 지금 저 PBR 관련주들의 흐름이 오늘뿐만이 아니라 이번 주 들어오면서 굉장히 강하게 지금 수급이 붙어지면서 올라오고 있는 모습들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고 PBR 개인 투자자들이 좋아했던 성장주들의 조정이 나오면서 이쪽으로 이제 수급의 변화가 나오다 보니까 많은 투자자분들이 기존에 갖고 있던 종목을 정리를 하고 이쪽을 가야 되는 건가라고 지금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거든요. 아마 오늘 저는 그 고민에 지금 방점을 찍을 만한 또 시세가 나왔기 때문에 이번 주 중에 가장 고민이 되는 하루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저는 KB금융 기업이 좋고 나쁘고 이걸 떠나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신규 현금을 가지고 들어온다라고 하면 이쪽을 바라보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이긴 하겠으나, 기존에 가지고 있던 종목을 덜어내고 이쪽으로 넘어와야 된다라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굳이라는 표현을 좀 드려보고 싶다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깔끔하게 좀 정리를 해주셨는데 김종효 이사님도 같은 의견일지 이게 더 궁금합니다. 또 굉장히 김종효 이사님이 뚝심 있게 가는 스타일이시다 보니까 한 줄 평으로 먼저 힌트를 볼게요. 단기 반등, 중기 중립의 시각이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잠깐의 시세라고 보고 투자해야 될까요? 지금 현재 그 PBR과 관련돼서 움직이는 종목은 PBR로 접근하시면 제가 보기에 100점 100패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PBR이 아니라는 거죠. 정부 정책이 핵심인 거고, 그러면 정부 정책에서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가를 잘 살펴보셔야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그저께인가요? 어저께인가 그 하나증권 이경수 연구원의 자료에서 제시했던 자사주 비율이 높고 PBR은 낮은 종목군들을 제가 보기에 살펴보는 게 핵심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군을 제가 지금 표를 올려놨는데 롯데지주, SK, 미래에셋증권, 금호석유, KCC, 삼성화재 이런 종목군들이 절대적으로 지금 자사주 비율은 굉장히 높고, 그다음에 PBR은 한 배가 안 되는 종목군이라는 거죠.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뭐냐? 지금 얘기 흘러나오고 있는 것들이 자사주 10% 넘는 것들은 소각하고, 그러면 이런 종목군들은 자사주 비율이 종목마다 다르지만
20%가 넘으니까 그러면 그 정도로 소각해야 된다라는 얘기고 그럼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일단 주주 가치가 10%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거기에다가 PBR이 지금 1배가 안 되니까 시장 평균이 0.9배인데 시장 대비해서 너무 할인받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정부가 예를 들어서 펀드 만들고 연기금 쪼아서 뭔가 주식 매수를 한다고 했을 때 어떤 종목군들을 대상으로 살 거냐에 당연히 대상이 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런 차원에서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데 금융주는 왜 다르냐 하면 PB 관점에서 굉장히 싼 건 맞지만 네. 정부 정책과 지금 반대되고 있잖아요. 배당도 마음대로 못하게 하고 이익도 마음대로 못 쓰게 하는 게 지금 금융주주사인데 금융주주사의 PBR이 낮다고 해서 사는 것이 과연 맞는가.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보면 배당 관련 모멘텀도 일시적으로 살아있고 그다음에 이와 관련된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퍼지다 보니까 일단 다 같이 밀고 올라오고 있는데 뭐 PF 문제도 남아있고 그다음에 정부가 이익도 마음대로 못 쓰게 하는 관치금융의 세상에서 금융주를 중장기적으로 투자하는 것은 어렵다. 그래서 정리해서 결론만 말씀드리면 단기 반등 더 이어질 것으로 보는데 계속 들고 가기에는 쉽지 않다. 적어도 배당락 이전에 정리하시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도 좀 공부가 되는 듯한 이야기들을 들어볼 수 있었는데요. KB금융 이야기하면서 금융주 전반에 대해서 저 PBR 의견을 들어볼 수 있었어요. 김종우 이사님은 뭐 PF 문제라던가 배당 등 좀 발목을 잡을 만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금융주 저 PBR로 접근하기에는 약간 부담이 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왠지 X를 드시지 않을까라는 추측이 드는데 그래도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두 분 의견이 엇갈렸어요. 네, 저는 뭐 단기는 매수 아직 가능하다. 단기로? 네. 그러고 김태성 본부장님은 저는 굳이. 굳이. 알겠습니다. 저 PBR 그럼 금융주 말고 다른 거는 또 괜찮게 보시는 게 있으세요? 일단 이건 이 시장을 바라보는 견해차 혹은 이제 네. 개인 투자의 성향 차이일 수 있는데 저는 일단은 기존의 주도주를 조금 기다리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두 번째 종목 KT 쪽으로도 수급이 굉장히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번 내용 들여다볼게요. 김태성 본부장님의 한 줄 평입니다. 실적보다 무서운 수급이라고 남겨주셨는데 제가 일일이 이렇게 날짜를 세봤더니 43일 정도 외국인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더라고요. 와, 진짜 무서운 것 같은데 네. 따라가 볼 만한 겁니까? 일단 올해 성적표를 KT가 얼마만큼 받아낼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수급 기준으로 놓고 본다라고 하면 저는 조금은 보수적으로 보긴 했어도 쫓아가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 좋습니다. 이제 하나. KT가 이제 본연의 실적만 잘 받쳐주게 된다라고 하면 저는 뭐 지금의 위치보다 훨씬 더 좋은 퍼포먼스를 좀 낼 수 있는 요소들이 많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4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좀 나오곤 있으나 일단 2023년도보다는 올해 이제 실적, 상반기 실적이 조금 더 가이던스가 더 높게 잡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일단 저는 지금부터 천천히 매수하실 수 있는 분들이다라고 하면 이제 모아가는 전략으로는 괜찮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대신에 이제 분기 실적을 저는 확인을 한번 더 하고 그때 변동성을 노려보면서 조금 더 낮은 가격대에 사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아가는 전략 괜찮은데 분기 실적 보면서 좀 낮은 가격에서 들어가는 전략이 가장 좋겠다. 시기까지 좀 조언을 해주셨고요. 김종효 이사님은 KT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실지 열어보겠습니다. 이익만 오른다면 금상첨화라고 남겨주셨어요. 실적이 사실 가장 중요한데 실적 말고 다른 건 다 괜찮은 거예요? 네, 지금 현재 구간에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뭐 자사주 비율 정도를 빼면은 네. 뭐 시장에서 요구하는 그러니까 지금 일본 증시의 가장 급등 요인 중 하나였던 일본 증시가 PBR 1배 때문에 오른 거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이익도 올랐고 정부가 13년 동안이나 주식을 사줬고 여러 가지 요인들이 겹치는 가운데 저평가된 종목들, 소위 프라임 지수에 속해 있는 종목군들에게 강력한 규제 집어넣으면서 오른 거예요. 다만 최근에 개인들이 사고 있고 외국인 기관은 안 사고 있다는 관점에서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런 로직이 우리 시장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면 지금 자산가치 대비해서 0.5배에서 맴돌고 있는 이 종목은 수익만 좋아지면 빠르게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이죠. 그래서 저는 과연 조금 전에 김태성 이사가 얘기했던 것처럼 실적이 정말로 좋아질 수 있느냐. 올해 가장 통제해야 될 것은 제가 보기에는 마케팅 비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만 잘 통제해서 추가적으로 더 끌어올릴 수 있느냐가 중요한 관건으로 보고 있고 만약에 그게 이루어진다면 저는 지금보다는 주가가 훨씬 높아질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중요하게 볼 필요가 있고요.
최근 시장을 관통하는 수급의 이슈는 다른 거 없습니다. 기관과 비차익 매수입니다. 지금 4일간 증시가 올라온 궤적을 쫓아가 보시면 비차익 매수가 올라가면서 기관 외국인이 사는 종목군들이 급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게 다 PBR 낮은 종목군들,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종목군들이라는 얘기예요. KT도 그 비슷한 영역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비차익 매수가 계속 늘어날 때 외국인들은 어차피 많이 사봐야 49%가 한계고 거기가 한계거든요. 통신주는 49%를 넘을 수가 없으니까 네. 지금 벌써 90%를 채웠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살 수 있는 여력이 적어요. 기관이 들어와야 결국 이 종목의 추가적인 업사이드가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기관과 비차익 매수 잘 살펴보시면서 저는 만약에 이익이 조금 올라오고 이익률 올라온다면 지금보다는 더 높은 주가를 예상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 이익을 좀 보자. 두 분 모두 실적에 대한 중요성을 KT에 두고 있었습니다. 현 구간에서 그럼 외국인 따라서 사봐도 되는 건지 지금 자리에서의 전략입니다. 팻말 들어주시죠. 네, 두 분 다 오해 의견으로 일치가 됐습니다. 자, 이어서는 기관 쪽에서 수급 들어오는 종목들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과연 오늘 기관이 매수하고 있는 종목은 어딜까요? 한화 그리고 TSE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한화부터 보시죠. 기관 매수 종목으로 선택했지만 사실 외국인의 수급도 굉장히 눈에 띄고 있어요. 8거래일 연속 4자세인데 지주사 전반적으로 흐름이 좋다 보니까 선택과 집중도 필요해 보입니다. 김태성 본부장님의 한 줄 평부터 볼게요. 저 PBR 중에서 찾는다면 괜찮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뭐 LG, SK, LS, CJ 지주사들 모두 오늘 흐름이 좋아서 좀 집중되고 있는데 네. 이들 중에서 그럼 난 어딜 사야 되지? 이게 사실 퀘스천 마크로 가장 많이 있거든요. 일단 찾는다면 네. 잘 알아보고 찾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뭐 하나 같은 경우에는 뭐 지주사 비중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조금 더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전체적으로 이 분위기 자체가 지금 지주사가 올라가다 보니 하나도 이제 그 분위기 흐름 따라서 지금 같이 움직이는 것이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네. 높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테마가 생겼을 때 다 같이 움직인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만약 그 움직임을 따라서 트레이딩을 하신다라고 하면 그 내용에 정말 이 기업이 부합하는지 아니면 일단 올라가고 보자라는 식의 이제 매수세가 들어온 건지 그 부분을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일단 전체적으로 저도 이제 앞서서 KT를 이야기할 때 좀 드리고 싶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수급도 중요하고 정부 정책도 중요한데 저평가됐었던 기업들이 만약 실적까지 잘 나온다라고 하면 주가가 우리가 관심을 안 갖는다 하더라도 올라가기 마련이거든요. 현대차, 기아처럼.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나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더 일단 변동성을 좀 지켜봐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변동성을 지켜볼 필요 있는 한화. 다소 보수적인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었는데 김종효 이사님의 생각은 어떨지도 열어보겠습니다. 금융주 반등 대 지속적 시설 투자 남겨주셨습니다. 포인트 짚어주시죠. 이 하나라고 하는 종목이 사업회사이면서도 지주회사잖아요. 네. 지금 PB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 거래되도 되나 싶을 정도로 낮은 가격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종목의 BPS는 12만 원이 넘어요. 0.2배 정도의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반등의 근거가 하나생명이나 하나손해보험 같은 금융주들이 전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산은 뭐 100조가 넘는데 이걸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그런 주가란 말이죠. 그런 차원에서 뭔가 그 금융주의 흐름을 반영하게 되면 그 자산 가치가 반영될 수 있다라고 봐서 뭐 단기적인 반등폭이 저는 이렇게 강하게 나온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문제는 아까도 언급드렸던 것처럼 금융주를 믿을 수 있나? 금융주의 중장기적인 상승을 믿으려면 올해 환율과 금리가 안정돼야 되는데 과연 올해 금리와 환율이 안정될까? 그렇지 않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하나그룹. 지금 김동관 부회장이 끌고 가고 있는 주력 산업들이 전부 돈이 필요한 산업들이죠. 뭐 아시는 것처럼 방산도 그렇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뭐 조선 마찬가지로 돈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뭐 태양광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지금 김동관 부회장 그 회장의 뒤를 이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큰아들의 주력 산업들이 전부 돈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쪽으로 들어가야 될 돈이 많다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할인만 생각해야 되느냐 아니면 주가가 할인돼야 될 걸 반영해야 되느냐가 굉장히 엇갈리는 종목이라는 거죠. 저는 뭐 단기 반등은 더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이 종목도 KB금융과 마찬가지로 삼성물산과는 다르게 네. 지금 계속 장기적으로 투자할 만한 종목은 아니다.
삼성물산은 제가 오히려 장기 투자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이 종목은 그런 성격의 종목은 아니고 지금의 어떤 이 스토리가 끝나면 제자리로 내려가거나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관이 사고 있는 한화 살펴봤는데요. 팻말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들어주시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종회 이사님은 매수하겠다라는 의견이셨고 지금 자리에서요. 김태성 본부장님은 안 산다. 의견이 좀 엇갈렸는데 세부적인 내용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TSE 하나 남겨두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반도체주를 점검하는데 연초에 좀 급등하는 섹터였는데 지금은 잠잠한 상황이죠. 지금 기관이 이 종목을 어떤 매력으로 매수하는 건지도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먼저 김태성 본부장님의 한 줄 평으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지금 가격이라면 이라고 남겨주셨는데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되잖아요. 어때요? 지금 가격이라면? 일단 뭐 지금 가격이라면 천천히 이제는 우리가 관심을 좀 가져볼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제 2023년도 마지막만 하더라도 1월 효과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이제 며칠 전만 하더라도 인공지능 AI 관련주들에 대한 엄청난 관심이 폭발적인 시세로 연결이 됐었어요. 그런데 이제 최근 한 5거래일, 한 10거래일 정도 기준으로 보면 우리가 지금 계속 다루고 있는 이 기업 밸류 프로그램 관련주들에게 좀 밀리면서 오히려 올라가지 못하고 조정의 폭이 조금 상대적으로 깊어지고 있다. 대신에 지금 우리가 이제 계속 언급드리는 뭐 지주사라든지 PBR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 사실 이제 자체적으로 이게 권고사항이지 의무사항으로 뭐 지주사 비중은 뭐 10% 넘기지 말아라 이건 아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야 되는지는 조금 지켜봐야 되겠으나 만약에 이 스토리가 조금 머뭇거리거나 마무리가 되는 시점이 오게 된다라고 하면 그동안에 움직이지 못했던 쪽에서의 저는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저는 이제 반도체 테스트 장비 이쪽 관련주로 분류가 되는 TSE 같은 경우에는 천천히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는 있지 않겠는가. 일단 삼성전자도 그렇고 SK하이닉스도 그렇고 성적표가 그렇게 썩 만족스럽지는 않습니다. 맞아요. 하지만 그래도 작년도보다는 나은 올해를 좀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관점 하에 대신 덜 올라간 쪽. 그러니까 이 실적에 대한 부담감을 안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덜 올라간 쪽이라고 하면 이제는 그들에게는 조금 더 기회로 봐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덜 올라간 쪽 TSE도 거기에 해당이 지금 되고 있다. 네. 지금부터 천천히 관심 가져도 된다라고 정리해 주셨고요. 자, 마지막으로 김종효 이사님은 TSE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실지도 열어보겠습니다. 삼성전자의 보수적 관점을 주목하자라고 주셨는데 뭐 말씀 주셨지만 주 거래처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잖아요. 네. 투자 포인트 주시죠. 일단 뭐 삼성전자가 올해 투자에 대해서 뭐 HBM 정도를 제외하면 상당히 보수적으로 보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네. 이 종목을 과거처럼 우리가 공격적으로 투자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저는 조금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들어오기 전에 김태성 이사와 사담을 좀 나눴는데 저희 둘이 동갑이더라고요. 오. 띠동갑. 아, 네. 그렇군요. 그래서 아마 이제 저보다 젊은 세대인 김태성 이사 같은 경우에는 뭐 좀 기술주를 선호하는 그런데 저처럼 이제 좀 더 오래된 그런 주니어라고 해야 될까요? 조금, 네. 아니, 시니어라고 해야 되겠죠. 근데 이런 입장에서는 최근에 올라오는 이 PBR 낮은 종목군들이 올라오는 게 저는 편하거든요. 오히려 왜 그동안 오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는 측면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이 좋은 종목이기는 하나 너무 높은 밸류에서 움직이고 시장의 움직임이 뭔가 조금 정부 정책으로 인해서 바뀌는 그런 상황이라면 좀 더 확인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좋아지면 아무리 저 PBR 종목군들이 강세를 보이는 시장에서 고 PBR 종목도 강세를 보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일본 시장의 디스코 같은 종목들 지금 PBR 10배인데도 신고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들 종목의 핵심 포인트도 역시 실적이다. 그런데 실적이 삼성전자의 보수적 투자로 따라오지 않으면 시장 대비 소외되는 최근에 코스닥과 코스피가 계속 분리되는 그런 양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부분에 대한 주의점은 좀 필요하다 정도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굳이 다시 짚고 내려가라는 건 아닌데 말도 막 꼬이네요. 연령에 따라서 그리고 성향에 따라서 이 투자 방법도 다양합니다. 정말 팩트이긴 해요. 그래서 의견이 좀 나뉘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TSE 그럼 지금 자리에서 매수 괜찮은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들어주시죠. 네, 김태성 본부장님은 젊은 피와 함께 오의 의견 그리고 김종우 이사님은 안 산다의 의견으로 일치가 됐습니다. 워낙 동안이셔가지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알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해서 수급 따라서 저희 매매 해볼지 정리해 봤는데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만날게요. 고생하셨습니다.